빠르지만 꼼꼼하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걸 만드는 나라. 이걸 이뤄낸 내 조국. 자랑스럽다. 준공 일본의 싸구려랑 더 이상 비교하지 말자. 항공기나 배는 건조 후 유지 관리비가 생산 비용의 2배 이상인데 중국산은 품질이 떨어지니 얼마가 들지 예상할 수 없지.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중동 순방의 마지막 국가인 이집트가 한국에 초대박 협력을 제안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이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일본이 이집트에 민폐 끼친 역대급 사건이 또 한 번 밝혀지며 일본의 위신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이 사고 칠 때마다 항상 해결사로 나서며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조선가 모인 일본이 잇따라 선박 사고를 일으키자 한국은 전례 없는 선박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한국을 밀어내려고 저가 수주를 남발하던 중국 역시 질 나쁜 싸구려 선박이라는 꼬리표만 얻은 채 선박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때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하던 일본과 중국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슈거리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친 한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역대급 성과들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한국인들만큼이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틈만 나면 한국을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이던 일본은 이번에도 뭐 하나 트집 잡을 것 없나 하면서 한국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침 일본의 귀에 들어간 소식 하나가 일본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본인들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굴욕적인 사건으로 한국이 초대박 이득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바로 일본이 이집트에 끼친 역대급 민폐인 수에즈 운하 사건을 한국이 해결해 달라며 이집트 총리가 직접 요청한 것입니다. 무스타파 마드블리 이집트 총리는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모든 경험을 배우고 싶다. 한국의 경쟁력을 극찬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이집트의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을 전수해 주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드블리 총리는 지난 수에즈 선박 사고 당시 일본의 에버기 보노를 예인하느라 고생했던 것을 떠올리며 한국의 예인 선박 건조를 요청했습니다. 세계 조선 분야에서 전통강호로 군림해왔던 일본은 절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월 말 수에즈 운하를 틀어막아 전 세계 물류 공급망을 마비시킨 일본 에버 기브노의 좌초 사건은 이집트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 교역의 핵심 통로인 수에즈 운하가 수일간 막히자 이곳을 지나려던 수백 개 선박이 멈추거나 우회로를 택해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집트 정부는 하루에 약 158억 원씩 손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는 좌초된 에버 기브노를 예인하는 작업에도 큰 난항을 겪었습니다. 사고 직후 8대의 예인선이 동원됐지만 인양의 어려움을 겪자 6척의 예인선이 추가되면서 총 14척의 예인선이 투입됐는데요. 이처럼 갑작스러운 사고와 예민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집트 정부는 결국 예인선을 보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수에즈 예인선을 LNG선으로 교체하자는 필요성까지 대두되었는데요. 이에 이집트는 LNG 선박 건조에 있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LNG 예인선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도 한국은 일본이 저질러 놓은 사고를 수습하고 보강하는 해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번 수에즈 운하 사고로 이집트 시장만 잃은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인들이 이번 사고에 주목한 만큼 일본의 위신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에버 기브노가 일본 조선업계 1위인 이마바리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은 조선 강국의 몰락이라는 조롱과 함께 대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반면 이것이 한국에는 엄청난 반사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 한국 조선업계의 기술력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조선업계에서는 일본의 몰락으로
한국 조선업으로의 선박 주문량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호황을 맞은 한국 조선업계는 새해부터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지주 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연초부터 선박 10척의 건조 계약을 따내며 2022년을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한국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3조 5천억 원어치 선박을 수주하면서 올해 수주 목표액의 1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수주한 선박의 절반 이상은 이화천면 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는 친환경 LNG 선박입니다. 이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앞으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 LNG 선박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선박 수주는 순항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글로벌 조선업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자 중국의 조선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내고 업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을 잡겠다며 승부수를 띄운 것은 품질이나 기술력이 아닌 가격입니다. 한국 선박에 비해 3배나 싼 가격을 내세워 수주를 남발한 것인데요. 이처럼 중국의 저가 수주 공세에 가뜩이나 어려운 선박업계는 한동안 큰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전략은 한국의 대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 조선사들에게만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주문을 넘자 중국 조선업계가 충격에 휩싸인 것인데요. 게다가 저가 수주를 남발한 탓에 몰려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중국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를 비웃듯 조선 전문가들은 세계 조선업에서 한국의 경쟁자는 모두 사라졌다. 한국의 완승을 알렸는데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의 잦은 고장 사례는 이제 너무 익숙할 정도이고 일본의 선박은 바람도 이기지 못해 좌초했다는 변명에 선박 품질의 신뢰성이 사라졌다. 그런데 한국 선박의 무수성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오래전부터 한국과 인면을 맺어온 나라가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지금의 조선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그 숨은 공신은 바로 그리스입니다. 지중해의 해양 국가인 그리스는 세계 최대 선박 박람회인 포시도니아가 열리는 세계 1위의 선진 해운국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조선업계는 그리스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는데요. 하지만 그리스가 선택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1994년 이후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에만 110척을 발주하는 등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국 조선사를 고집해왔습니다.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는 그리스 선박의 70% 이상을 한국에 몰아주었으며 지난해에는 LNG 운반선 86%를 한국 조선소에 발주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는 한국 조선업계에서 큰 손이나 다름없었는데요. 특히 업계 불황으로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리스는 매번 가뭄의 단비처럼 한국에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의 조선 수주를 싹쓸이한 한국은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자리를 굳힐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배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국이 아무리 배 아파하더라도 그리스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중국산 선박이 가격만 싸지 잔고장이 많고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산을 선호한다. 중국의 강력한 철벽 방어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그리스의 인면은 비단 선박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과 그리스는 혈맹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이는 그리스가 한국전 참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는 625전쟁에서 유엔국 중 5번째로 많은 군민을 파병한 국가입니다. 1950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무려 992명의 그리스 용사들이 참전했는데요. 한국은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매년 그리스군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등 그리스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어려울 때 기꺼이 도움을 주었던 그리스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그리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리스와 수교 60주년을 맞았던 지난해, 한국은 조선과 해운로의 방산과 관광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며 긴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리스 경제 규모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 산업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자 한국은 앞장서서 그리스를 지원했는데요. 아울러 한국은 동맹보다 진하다는 혈맹으로 맺어진 관계인 만큼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진한 우정을 과시하며 상호이익의 관계를 늘려가고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이 아무리 질투하고 견제하더라도 끄떡도 하지 않은 채 말이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조선 산업은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의리나 친분 관계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고도의 기술력만이 답입니다. 오랜 침체 기간을 거쳐 세계 최고의 수주와 기술을 확보한 우리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온 여러분이 애국자입니다. 고마워요 그리스. 우리도 특별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에서 훔쳐간 선박 건조 기술은 수박 겉핥기였다. 한국 선박이 중국에 비해 3배 비싸다고 해도 수명과 강도가 30배 이상인데 당연히 한국산을 쓰겠지. 다른 종류의 배도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늦지 말아야 합니다. 유조선 및 대형 벌크선은 다른 곳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중형 선박 건조하는 곳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